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딴게 김학입니다. 자,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해보긴 한 거지만 그뭐 클리핑 마스크라고. 근데 클리핑 마스크를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그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텍스트라는 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PNG 파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아웃풋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쓸 때 SVG 파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포토샵을 쓰면서 우리가 항상 맞부닥드리게 되는 뭐 여러 가지 그 그래픽 포맷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제 크리에이트 뉴를 하시고요. 뭐 이제 항상 이거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도 이제 초반에는 좀 헷갈리니까요. 그대로 이제 쫓아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920에 1080 이제 풀 HD 해상도죠, 요게. 그다음에 그 해상도는 그대로 72로 하고요. 그다음에 RGB 컬러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하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색상을 정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 이쪽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솔리드 컬러라는 게 있죠. 솔리드 컬러에서 일단 그 아까 보셨듯이 이제 진한 곤색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거는 뭐 색깔까지 굳이 이 색상 번호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위한 그 바탕이 되는 틀이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자, 오늘은 이제 뭘로 할 거냐면은 이제 브러쉬를 가지고 할 거예요. 브러쉬를. 자, 브러쉬를 이제 저희 강의를 꾸준하게 이제 들으셨다면은 그 아마 아실 겁니다. 이쪽에서 자, 브러쉬이지닷컴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고 자, 검색을 하실 때 자, 파우더를 할게요. 파우더. 자, 파우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이것도 뭐 그냥 하시지만 자, 오늘의 예제는 이제 파우더 3라는 걸 썼습니다. 파우더 3에 들어가시고 자, 프리 다운로드라는 게 있죠. 프리 다운로드. 자, 이건 잠깐 기다려야 돼요. 자, 광고 완전 공짜는 아니란 얘기죠. 자, 광고를 봐야 된다는 거고. 자,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광고가 끝나면 저기 잠깐 기다리고 바뀌었죠. 프리 파우더 포토샵 브러쉬 이렇게 돼 있죠.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설명했던 거긴 한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운받은 것들은 한 번만 쓰고 말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정리를 하실 때는 폴더를 나중에라도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자, 한번 보시면 브러쉬라고 있죠. 포토샵. 자, 포토샵 브러쉬 모음이라고 따로 정리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자, 파우더 3라고 할게요. 파우더 3.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리한다라는 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찾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되도록이면 관리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포토샵으로 갈게요. 자, 여기 가시게 되면은 자, 뭐가 있냐면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로드 브러쉬라는 게 있죠. 로드 브러쉬. 자, 파우더 3에 가셔보면 여기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죠. 쭉 여기 추가된 것들이거든요.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요것도 한 번씩 해보세요. 요것도 이제 각자 느낌이 다르는데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저는 마지막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더블 클릭하시고 자, 브러쉬 그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자,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인. 지금 현재 이 브러쉬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3000이 나와 있잖아요. 3300 픽셀 정도라는 얘기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줄이셔도 돼요. 이 브러쉬라는 걸 활용할 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값이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요게 자, 잘 안 보이니까 잠깐 눈을 꺼 보겠습니다. 요거를 눈을 꺼 보시고 한번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요. 자, 이 브러쉬 색깔은 이 기본 검정색으로 할게요. 검정색으로.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느낌이 좋은, 어디다 하실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측에다가, 자, 이게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중심을 여기다가 딱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를 하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파란색 눈을 다시 킬게요. 이게 파란색 눈을 끈 이유는 뭐냐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게, 레이어를 갖다가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독립된 레이어를. 자, 그래서 이게 클리핑 마스크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클리핑 마스크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죠. 이미지를 갖고 올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를 한번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자,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자, 좀 작은 편이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 편의상 이걸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여기 Alt를 누르고 요 사이를 누르시거나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버튼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는 거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들은, 그러게요, 애매한 부분들은 자,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꽉 채우는 거만. 자, 됐나요? 일단은 꽉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T 다시 조금 더 꽉 차야 되겠네요.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시 다른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죠. 아까. 자, 요거를 불러와서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끌어다 놓기를 합니다. 끌어다 놓기.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예제를 제가 소개했을 때 이 텍스트 부분이 있었잖아요. 텍스트 부분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침범이 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요거를 조금 더, 이 클리핑 마스크죠. 클리핑 마스크 해야 될 이미지를 우측으로 좀 더 보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 정도로. 자, 클리핑 해야 될 그 틀 자체를 이동시킨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시고, 자, 됐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글씨를 썼었죠. 아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종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아니죠. 토트넘이 아니었죠. 손흥민 선수였죠. 손흥민이었으니까 일단은, 자, 텍스트를 씁니다. 텍스트를. 자, T로 가시고 여기 보면, 자, 그리고 글자는 이제 제가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임팩트라는 글자가 있었죠. 임팩트. 자, 임팩트라는 글자가 영문 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컴퓨터마다 다 있을 거니까요. 한번. 자, 임팩트라고 있죠. 자, 임팩트. 글씨를 크게 하시고요. 자,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하시고, 이렇게. 자,
캡슐을 키시고요. 손 맞나요? G인지 그 다음에 MIN 이렇게 자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하시고요. 크기를 조절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줄 간격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있게 되면 좀 산만하죠.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 블럭을 잡으시고 Alt하고 아래 상하 방향키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자 지금 아래 방향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자 너무 떨어져 있으면 좀 산만한 느낌을 주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하시고요. 조금 더 할게요. 자 정답은 없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은 자 인터넷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토트넘 마크를 가져와야 되는데 뭐 이건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인터넷에 가셔서 자 토트넘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토트넘 자 이미지로 가시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 PNG 파일 같은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 다음에 PNG 파일도 괜찮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다운을 받게 되면은 자 오른쪽 버튼 저장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 SVG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에 이제 그 접하는 것들은 JPG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그 투명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PNG 파일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SVG 파일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괜히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SVG 파일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미지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비트맵 파일이라고 하죠. 비트맵 파일. 비트맵 파일은 단점이 뭐냐면 확대했을 때 이제 좀 깨지는 증상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SVG 파일은 뭐냐면은 그 벡터라고 해서 확대했을 때 깨지지가 않아요. 저런 로고 같은데 SVG 파일로 하면 괜찮겠죠. 자, 그래서 SVG 파일 한번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VG 자, SVG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던 거를 옮겨 놓을게요. 자, 잘라내기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VG 파일입니다. SVG. 스케일러블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그 크기가 자유롭게 변환 가능한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져오기랍니다. 여기 플레이스 인베드 하시고 아까 요거 있죠? 자, 요거 토트넘 로고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부분도 아까 이제 뭐 대충 검색으로 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맨 처음에 배경 색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를 자 요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자 정확한 색으로 말한다면은 이 색깔이 맞는다는 거죠. 자 오케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손흥민의 이제 그 백넘버죠. 번호를 7이라는 거를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으시면 좋겠는지 한번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가 봤을 땐 뭐 여기다 7을 써도 괜찮겠죠. 아니면 여기다 7을 써도 괜찮겠지만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뭔가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7자를 아예 크게 하시되 그 음영을 준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이 손으로 처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걸 한번 또 배우기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7을 한번 입력을 할게요. 7을 자, 7을 입력을 하시고
자, 컨트롤 T를 합니다. 컨트롤 T. 자, 됐나요? 이렇게 약간은 파격적일 수 있지만은 디자인이라는 건 이렇게 파격할 때 파격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볼 때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죠. 뭐 별건 아니지만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손흥민이라는 글씨는 다 이렇게 되면 가리게 되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어떤 정보도 어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충분하게 어필을 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은, 자, 이 7자를 손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지금 현재 T로 돼 있죠. 텍스트로 요거를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컨버트 투 쉐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쉐이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펜툴로 만들어진 이미지 같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지금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 같은 7자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컨버트 투 쉐이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좀 달라졌죠. 아까하고. 자, 아까가 달라졌죠. 자, 근데 아까처럼 이런 이 손흥민이라는 이 텍스트가 가려지지 않고 조화롭게 하려면은 이거를 선으로 만들면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쪽으로 가시고요. 자,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자, 렉탱글 툴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필이 꽉 차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자, 이 필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 스트로크 선 자체를 살립니다. 선 자체를, 자, 흰색으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글자도 살짝, 이 스트로크의 두께도 적당히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한번 볼까요? 자, 좀 두껍네요. 자, 이런 것들도 뭐 정답은 없지만, 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됐나요?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텍스트를 그대로 그 투명도로 100으로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 손흥민이라는 텍스트와 이 7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서로 조화가 돼야 되니까 너무 진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한번 다른 데를 눌러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좀 더 연해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투명도를 약하게 해서 이 손흥민이라는 텍스트하고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서로 어울리게끔 해주는 거죠. 자, 이것도 적당한 느낌을 찾으세요. 이런 경우는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자, 서로 이 글자와 이 7이라고 하는 것들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어우러질 수 있게끔요, 서로 조화롭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다시, 자, 렉탱글로 가신 다음에, 자, 필을 흰 색깔로 채워주시고, 아까처럼, 자, 이 스트로크는 필요가 없죠, 사실은. 자, 스트로크는 필요가 없고요. 자, 필에만 효과를 주는 거죠. 자, 흰 색깔로 채우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하시면은, 요것도 이제 아까처럼 똑같은 투명도이면 너무 또 세면 안 되잖아요. 어떤 조화로운 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자, 다른 데를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자, 일단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충분하게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로고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게 그 어떤 손흥민 선수의 백넘버였는데, 백넘버를 갖다가 어필을 해준 거죠. 근데 백넘버를 어떻게 해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름과 숫자가 서로 어우러지게끔, 무리가 가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자, 됐죠?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요거 아까처럼 손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걸 텍스트를 7이라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음영으로 연하게 투명도를 약하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 다 아시는 거지만은, 자, 함께 움직여야 될 것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7이라는 글자, 자, 요거는 눈을 껐다 켜보면 보이죠? 자, 이렇게. 자,
자, 됐죠. 이렇게. 자, 순서라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7이라는 글자가 맨 뒤로 갔죠. 자, 잠깐만요. 손흥민이라는 텍스트가 됐죠. 자, 7이 밑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영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로고, 토트넘 로고가 나온 거죠. 그리고 요것들은 어차피 같이 다녀야 될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 여기를 찍어주고, Shift 누르고 여기를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G를 합니다. 이렇게. 그룹, 이렇게 됐죠. 자,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 이렇게.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움직일 때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에다가 그 위치를 잡아주기 훨씬 더 용이하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나중에 또 다른 데 쓴다고, 관용적으로 또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요 그 그룹 레이어를 우측 버튼 눌러서, 자, 퀵 익스포트, 그러니까 이제 PNG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는 거죠. PNG 파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인기가 많죠. 왜 인기가 많냐면은 그 투명한 정보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요 정보 부분만 내보내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퀵 익스포트 이렇게 하시고, 자, 어디로 갈까요? 자, 텍스트 내보내기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지 내보내기 할게요. 자, 이미지 내보내기 이렇게. 자, 저장을 합니다.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거를 내보내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에 쓸 수가 있죠. 훨씬 더 용이하게.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파일에 가셔가지고 플레이스 인베드 하시고, 아까 있죠? 이미지 내보내기,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는 거죠. 자, 보이나요? 7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그쵸? 자,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PNG 파일이 왜 인기가 많냐면은, 저렇게 어떤 그래픽에 있어서 디자인할 때 요소들을 그 어디든지 간에 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를 딴 데다 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편하죠. 이 투명한 정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한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오늘 거는 좀 쉽다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따분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죠. 아까처럼 PNG 파일, 뭐 SVG 파일, 이런 것들의 그런 어떤 쓰임새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부분을 PNG 파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내 이제 많이 공부했던 거지만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것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